일이 아닌 듯 즐기면서 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실력도 쑥쑥 느는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을 도와주는 친구의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흐른다고 하죠. 그것이 생각과 말의 힘이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삶. 그렇게 생각과 말에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의 내일은 좀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지영입니다. 설 연휴가 있는 행복한 주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방뺄테니 위로금 1억 달러, 집주인 세입자 서로 왼수됐다라는 기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임대차법 대혼란에 대한 뉴스인데요. 지난해 7월 30일이 임대차 보호법이 기습적으로 시행된과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앞세운 집주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운 세입자가 곳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들은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등은 유권 해석을 통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정을 했었는데요. 매매 계약 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소유권이 아직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부권을 할 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매매 계약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계약갱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의 포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임대차 만료 전인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밝힌 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효력이 없다라는 유권 해석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기 의사를 밝히고 막상 집을 구하러 나갔다가 전세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있고 또한 전세집조차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기에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런 급박한 집주인들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최근에는 수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인가요? 두 번째 기사도 분쟁과 관련된 기사네요. 난 정상 거래했는데 당첨 취소라며 집 빼라니 라는 기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계약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초 사업지는 부산 마린시티 자이였고요. 최근에는 흑석동의 아크로리버 하임이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의 불법행위가 벽발이 되면서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주택법에 따라서 계약 취소 절차를 밟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분양권 전매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분양권을 받았지만 최초 당첨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양권 전매로 통해서 계약한 계약자들이 짊어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불법 분양권 거래 의혹을 받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는 했지만 주택법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그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자 아크로리버 하임이 막차를 타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던 거고요. 앞서서 마린시티 자이 역시도 수도권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여심심사 강화를 함으로써 지방광역시로 불법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던 거죠.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후폭풍을 실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계약을 취소를 하라라고 공고했다가 되려 갑자기 계약을 유지하라라고 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해서 시장의 혼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그림자 어디까지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은행서 대출조이자 카드저축은행 대출 받으면 다중채무자 전락이라는 기사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대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자 제2, 3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은행의 신용대출 규제로 인해서 쪼그라드는 와중에 다른 금융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카드가 대표적인 건데요. 은행 금리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신한 등 7개의 카드사 카드론 잔액이 작년보다 18%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신용대출도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대출기라는 것이 상환을 잘 할 수 있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신용도가 좋은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규제가 나오겠죠. 네 번째 뉴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째 정책이죠. 2사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당기 경제부총리는 이 정도면 공급 쇼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획기적인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을 해서 전국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그리고 강남 상구의 모든 아파트를 합한 물량과 맞먹는 수치이거든요. 이 중에서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9만 3천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책도 포함을 했는데요. 일단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졌고요. 높이 제한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공공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2년 거주 조항도 풀어버렸고요. 그리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초과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풀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 물량과 추천제 물량도 늘렸네요.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 공공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면 당근을 쏟아 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폭적인 공급 물량, 그리고 정말 재건축 재개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이겠죠? 마지막 뉴스는 2사 주택공급 대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규 택지 26만 3천 가구 공급, 사실상 사기 신도시 후보지는? 라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2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전국 20여 곳에서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을 해서 26만 3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수도권 공급 물량이 18만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상 사기 신도시랑 마찬가지인 거죠.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혹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지구를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디가 될까요? 정부는 GTX와 지하철 노선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좋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그 후보지로 경기 화성 매송이라든가 비봉, 용인 공세리, 고양 화정, 김포 고천, 과천, 주암동 일대 등을 신도시 대상지로 꼽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을 했다가 취소가 됐던 지역이죠. 광명과 시흥, 그리고 하남 간북 지역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후보지들을 보면은 수도권 서북부보다는 동남권 중심으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서울의 접근성도 좋고 교통 여건도 좋고 따라서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쪼록 공급 계획들이 잘 정리가 돼서 사업 탄력을 좀 받기를 바라봅니다. 선물도 때가 있는 법이죠.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때늦은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 죽은 후에 약방문을 쓴다.
때가 지난 후에 후회를 하고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파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빨리 2년 전에라도 고민을 했더라면 지금의 집값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